안녕하세요. 저는 권영호입니다. 며칠 전 고객님께서 한번 찾아오셨더군요. 방문하게 된 목적이 이 글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연히 노킹에 대해서 검색을 하다가 남기신 글을 보고 감명받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조심스럽게 질문 남겨봅니다. 노킹이라는 제목의 글을 아마 검색을 해서 보신 것 같아요. 이 고객을 통해서 알았던 사실이 뭐냐면 노킹으로 검색하는 게 아니라 꼭 자동차에 이름이 들어가서 검색을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냥 노킹으로 검색하면 이미 올려놓은 글이 있기 때문에 또 영상도 있고요. 그래서 쉽게 보실 수 있을 건데 그랜저라는 이름을 넣어서 검색을 한다. 또 그랜저 IG를 넣어서 검색한다. 이런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는 정비하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호두 과자까지 사가지고 오셨었는데, 진단을 못하고 그냥 가셨습니다만, 만일에 그냥 정비를 해달라는 부탁을 하셨더라면 정비를 했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스캐너는 없어도 저는 정비가 가능한 이유가 바로 파형입니다. 산소 센서 파형을 통해서 이런 모습이 어떻게 나오는가, 이걸 보고 저는 이 차량의 엔진 상태를 진단합니다. 곧 이 산소 센서 파형이라는 거는 엔진에서 면소돼서 배기가스가 나가죠. 배기가스 속에서 산소의 양, 또 연료의 양을 검출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산소센서 파형이거든요. 이 산소센서 파형을 통해서 공연비 등등 이렇게 다 알 수 있는데요. 그 고객님한테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직도 스캐너는 복구를 못했고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일단 그건 알았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컴퓨터가 메모리가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메모리를 좀 확장을 하는 중인데 하드 용량이 꽉 차서 그런지 쉽지 않네요. 그래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셨던 호두과자 잘 먹고 있다, 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혹시 다시 한번 또 찾아오시게 되거든 그때는 정비할 것이니까 염려마시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지난 2018년도 8월달 질문입니다. 8월 21일날 질문인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보셔서요, 많은 분들이 노킹으로 고생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문제는 이 질문자분입니다. 질문을 했는데 왜 확인을 안 하는가, 그겁니다. 첫 번째 질문이어서 저는 좀 망설이면서 답변을 드렸는데 질문하고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차를 팔아버려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질문할 때는요, 질문하고 곧 채택을 하든가 채택을 안 하든가, 그건 여러분들의 자유겠습니다만, 질문에 대해서 내 글에 대한 어떤 답변이 왔는가, 이 정도는 파악하려는 그런 자세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고객님을 통해서 알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를 영상으로 제작해서 올려드리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질문을 답변을 이미 했습니다만 영상 답변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하신 분 자동차 그랜저 2018년식이죠. 8월달이란 말이죠. 그럼 2월달에 출고했으니까 6개월밖에 안 된 거죠. 6개월밖에 안 된 자동차인데, 노킹이라는 거는요 6개월이든 1년이든 이런 걸 따지지 않습니다. 신차부터 납니다. 신차부터. 곧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꺼내오는 순간 이미 노킹을 가지고 있다. 다만 조심스럽게 운전하는 분과 조금 더 내 성격대로 운전하는 분의 어떤 차이, 그것 때문에 노킹이 온다는 것을 미리 발견하는 분, 좀 빨리 발견하는 분이 있고 나중에 발견하는 분이 있을 뿐입니다. 노킹은 왜 그런가? 이제 그거를 좀 아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질문 내용을 먼저 읽어보고 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2018년식 그랜저 IG 3.0 2월 말 출고한 차량입니다. 이제 9,000km 찍었습니다. 그리고 노킹 때문에 스트레스를 지극히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르막길에서 RPM 저하로 인한 노킹 발생이
있고요. 저RPM 운행 시 노킹이 납니다. 저속 운행 말입니다. 고급 휘발유를 한번 넣어봤는데 그것도 잠시뿐. 솔직히 비용이 부담되어 매번 고급유를 넣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블루헨즈에서는 고급유 및 연료 첨가제를 넣으라고 하시는데 그냥 그렇게 타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군요. 운전 방법을 차에 맞게 바꾸라는 등 새 차인데 벌써부터 노킹이 나니 참으로 답답할 노릇입니다. 사업소 측에서도 노킹에 대해서는 연소실 청소 등 여러가지 방법을 진행 후 증상이 지속될 시 엔진 교체가 이루어진다는데 새 차를 엔진 교체까지 한다는 건 조금 그렇고 방법이 없을까요? 그랬어요. 보겠습니다. 엔진 교체를 한다. 이거를 하면 노킹이 사라질 것이다. 이거를요, 한 번, 두 번, 세 번 해서 몇 번 바꿀까요? 한 1000번쯤 바꿀까요? 1000번 정도 바꾼다. 그러면 노킹이 사라진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고급 휘발유를 쓴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고급 휘발유를 써서 노킹이 사라진다? 참 웃기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보통 가솔린과 그 다음에 고급 가솔린의 차이가 뭡니까? 옥탄가죠. 옥탄가. 자, 옥탄가가 낮고 높고 차이입니다. 이 옥탄가가 높은 가솔린 또 낮은 가솔린 이렇게 보시죠. 옥탄가가 높다는 이유는 혹시 높은 옥탄가의 연료를 가솔린을 사용했다 할 경우에 왜 노킹이 안 생기는가? 연소 억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사된 연료를 100% 연소를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소를 못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파크 플러그를 통해서 전원이 불꽃으로 만들어지는 순간이 조금 더 늦게 된다, 빠르게 된다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옥탄가 높은 가솔린을 쓴다는 것은 연료 소비율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곧 내 호주머니 돈을 더 지출하는 그 방법이 옥탄가가 높은 고급 가솔린을 사용한다 이것이고요. 또 하나 브루엔지 측에서는 연료 첨가제를 넣어라 했다는데요. 만일에요 어떤 자동차가 또 여러분의 자동차가 연료 첨가제를 넣어서 노킹이 사라졌다라고 한다면요, 자동차 메이커에 요청하십시오. 이 자동차는 평생 연료 첨가제를 사용해야 하는 자동차므로 당신들이 연료 첨가제 비용을 부담하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의 자동차는 노킹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또 어떤 분의 자동차는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 노킹이 안 생기는 분한테는 보상이 안 나갈 것이고 노킹이 생기는 자동차는 보상이 나간다. 이런 취지로 봤을 때 형평성 문제가 거론이 되는 거죠. 자동차 메이커에서 자동차 팔고 연료 첨가제 비용까지 주지는 않을 겁니다. 결론은 뭡니까? 자동차를 만드는 분들이 메이커에서 자동차를 잘 만들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노킹은 어느 회사의 자동차도 다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뭐냐면 제가 답변을 드리는 속에서 답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엔진 교체를 한다는 것도 안 되고요. 수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노킹 때문에 찾아갔답니다. 그랬더니 실린더 헤드라고 합니다. 헤드. 이 헤드를 바꿔주랍니다. 바꾸고 나와서 운행을 해보니 또다시 노킹이 나더라. 그래서 자기 단골집에서 부탁을 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런데 이 정비사도 역시 노킹을 잘 해결할 수 없는 처지인데 그날 제가 그 업체를 방문했었는데 무엇 때문에 노킹이 나는지 한번 진단 좀 해주면 안 되겠느냐라고 해서 그 정비사가 가지고 있는 스캐너를 통해서 진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비 범위를 적어주고 왔고요. 그 자동차는 그 다음날 정비를 시작해서 하루 만에 정비돼서 출고됐고요. 역시 노킹은 사라진 상태가 됐습니다. 그랬을 때 그 고객이 뭐라고 하느냐, 그 친구들 헤드 바꾸는데 일가견이 있나 그러더랍니다. 헤드를 바꾸면 정비가 되는 걸로 착각을 하고 헤드를 바꿔주었고요. 또 노킹이 난다면 그러면 또다시 헤드를 바꿔준다고 하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헤드를 바꾸는 것이 노킹 정비의 만능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또는 엔진을 교환하는 것이
노킹을 정비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는 정비사분들이 현재 자동차 메이커에 존재하고 있고, 그런 분들이 자동차 회사의 서비스 사업부에 존재하고 있고, 또 그분들의 일부는 자기 정비샵을 차려서 운영 중에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분들의 농간에 굳이 돈을 써야 할 이유가 있겠는가? 물론 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신차니까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공짜로 해준다니까. 그런데도 엔진 교체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신 거예요. 이분이 참 양심적인 분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동차 이렇게 정비가 어려운 게 아닌데 왜 어렵게만 생각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권영우가 드렸던 답변 내용입니다. 질문 시간을 보니 잠 못 이룰 정도의 고민이었던가요? 그렇게 지금 시작을 했는데 아마 새벽 질문이라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염려하지 말라, 개의치 말라, 이렇게 답을 드렸어요. 자, 그들의 얘기는 엔진을 바꿔준다는 것인데 100번을 바꿔도 근본 해결은 불가합니다. 그런데 저는 1000번을 바꿔도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들에게 차를 맡기는 한 노킹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 몇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들은 그 내용을 모른다. 이미 저는 파악하고 있는 거고요. 자, 원인을 찾는 방법. 노킹이 무엇 때문에 생기는가? 스캐너로 찾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스캐너. 그래서 데이터를 보고 찾아낼 수 있다. 그런데 그들은 스캔 데이터를 보고도 못 찾는다. 정비사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알 것 같습니다. 첨가제 내지는 고급유를 넣어라 하는 것인데 이거는 의미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평생이라는 단어가 어울릴지 모르나 이 자동차를 유지하기 위하여 더 투자해야 한다는 논리인데, 그랬죠. 결론은 첨가제 비용, 고급 휘발유 비용, 이걸 넣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들은 무책임한 말을 하고 있다고 보셨어야 한다, 이렇게 했고요. 제가 주저리 설명하느니 그냥 찾아오시면 어떻겠냐, 이제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찾아오세요. 한 번에 해결해 드릴 것이니 그랬어요. 여기서 주저리 떠들어봐도 정답은 스캔 데이터를 참조하여 정비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노킹에 대한 원인을 알고 있다. 그러네 모두 밝히기는 곤란하고, 또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린다 하여도 그 내용을 가지고 그들한테 부탁을 했을 때 그들이 해결하지 못한다. 그런 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궁금해하는 점을 고려해서 지금 답변하면서 아래와 같이 나열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노킹이 왜 생기는가 하는 거를 쭉 이렇게 적어서 제 얼굴 없이 육성 강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이 유튜브에 있는데요. 그 영상을 보시고도 정비를 못하세요. 왜 그런가? 바로 EMS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EMS입니다. 소방 헬기에도 EMS라고 써있더군요. 저는 우체국 택배만 EMS로 알고 있었는데 자동차에도 사실은 EMS가 있습니다. 엔진 매니지먼트 시스템, 그 머리 글자를 EMS라고 합니다. 그 자동차용 EMS를 알면요, 여러 가지 센서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엑셀 포지션 데이터입니다. 이 엑셀 포지션 값은 뭡니까? 운전하는 분 여러분이 엑셀 페달을 밟을 때 엑셀 페달을 얼마나 밟았다라고 하는 신호를 ECU로 넣어주는 겁니다. 곧 ECU에서는 여러분들의 그 밟혔다는 엑셀 페달을 밟은 정도, 그거를 가지고 바로 제어를 합니다. 그러니까 ECU로 신호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엑셀 페달을 밟은 만큼 ECU로 들어간다. 또 공기량 센서 데이터 값도 ECU로 들어간다. 그리고 연료를 분사합니다. 인젝션을 합니다. 인젝션, 연료 분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그니션이 작동합니다. 정화장치가 작동하는 거예요. 여기서 연료 분사를 한다고 했으니까 연료 분사 데이터가 나왔죠. 그 다음에 정화시기 타이밍 데이터 나왔죠. 여기서 나왔죠. 이렇게. 그리고 피드백 데이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뭐냐면 타고 나가는 도중에 촉매가 있고요. 촉매 전단에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피드백 데이터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기서 산소 센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산소 센서 시그널에서 ECU로 나오는데 그거를 캡처해서 파형으로 찾아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종합적인 판단이 되는 거죠. 이 피드백을 통해서 이 ECU가 받아가지고 또다시 제어를 하는 겁니다. 엑셀 포지션은 여러분이 밟을 때 사용하는 엑셀 페달의 신호값이에요. 근데 이 자동차는 피드백을 받아서 ECU가 이 피드백 신호를 받습니다. 순간순간에 변하는 피드백 신호를 받아서 다시 뭘로 명령하냐면 이렇게 엑셀 포지션 값으로 다시 명령을 합니다. APS라고 합니다. 엑셀 포지션 센서. 그러니까 엑셀을 밟을 때의 신호값, 그 다음에 옥시겐 센서에서 나오는 피드백 신호에 의한 신호값이 병행이 돼서 변하는 것이 엑셀 포지션 센서 데이터입니다. 그렇게 해서 변화가 되고요. 냉각수 온도 데이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냉각수 온도 값이 또다시 ECU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냉각수 온도 값을 보고 ECU는 연료 분사를 늘리기도 하고 또 빼기도 합니다. 곧 플러스 마이너스 보정을 하는 것입니다. 냉각수 온도 데이터가요. 점화장치의 영향 등 그랬었습니까? 이 점화장치에서 점화시기가 진각과 지각을 제어합니다. 지각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점화시기가 빨라졌다가 늦어졌다가 그 얘기예요. 그 진각과 지각이 된다는 것은 곧 산수 센서의 피드백 신호에 영향을 준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향을 주는 값이 또다시 엑셀 포지션 값을 제어하는 명령 신호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자동차를 정비하려면 곧 ECU로 들어가고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을 알아야만이 자동차를 정비할 수 있다. 곧 노킹도 정비할 수 있고 출력이 좋은지 나쁜지도 제어할 수 있고요. 엔진에서 뭐 진동이 있다, 떨림이 있다, 그런 것까지도 알 수 있고요. 산수센서 파형을 통해서 HEC 가스, 탄화수소라고 합니다. CO 가스 또는 NOx라고 하는 락스의 많고 작음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차 정비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렵지 않은데도 정비를 못하는 이유는 바로 교환 정비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환 정비는 여러분 스스로 교환 정비를 하도록 정비사들을 만들었다, 길들였다, 훈련시켰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저한테 질문을 주신 분조차도요. 답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엑셀 포지션을 바꾸면 됩니까? 또는 공기량 센서를 바꾸면 됩니까? 연료 분사량 데이터라고 하니까 그럼 인젝터를 바꿔야 됩니까? 연료 펌프를 바꿔야 됩니까? 연료 필터를 바꿔야 됩니까? 필터는 바꿨는데요. 이런 식이에요. 그 다음에 점화 타이밍 어쩌고 하니까 점화 장치도 바꿨습니다. 그래요. 피드백은 뭔지 모르죠. 그래서 제가 다른 글에는 보통 산수 센서라고 써놓습니다. 그랬더니 산수 센서 바꾸면 될까요? 라고 한다든가 냉각수는 뭐 4년에 한번 바꾸면 된다고 하는데 저는 작년에 바꿨으니까 아직 멀었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치료할 때 고혈압이다, 저혈압이라는 의사의 판정에 의해서 여러분 스스로 제 심장 바꿔야 됩니까? 제 간덩어리 바꿔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신가 하는 겁니다. 왜 자동차는 교환만 하려고 하시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장기는 바꾸려고 안 하십니까? 거기다가 혈압을 낮출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압약을 먹지 않습니까? 저혈압이면 높일 수 있는데도 또 혈압약을 먹어요. 왜 여러분들의 소중한 몸과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소중한 자동차를 같이 이퀄으로 보지 않느냐. 저는 참 그게 답답한 거예요. 제가 많은 글들에 대해서 답변을 합니다만 답변하면서 저는 의학적인 어떤 용어로 이렇게 비교를 해드리는데 때로는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인정하시는 분들이 나중에는 제 차는 뭘 바꿔야 돼요? 교환이 아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물론 정비를 하는 도중에는 불량품이 있으면 바꿔야 되겠죠. 그런데 불량품이 아니에요. 그냥 조절하는 거예요. 가령 혈압이 높아요. 그럼 혈압약을 먹는 게 아니라 어떤 이유 때문에 혈압이 높았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 내가 뭐를 잘못했는가 그거를 먼저 돌아보고요. 며칠 전 얘기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이 권영호 TV 채널을 열어주신 분들, 처음 여신 분은 우측 하단에 있는 그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보시는 분들은 영상 중간에 가 있는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의 힘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권영호를 기억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신의 가호가 충만하기를, 늘 행복하고
복된 날만 있기를 비는 마음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이바이.